우리가 정류 개선책이 있잖아. 정류 개선책에서 꼭 참고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저항 정류. 이 저항 정류가 나오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탄소 브러쉬. 그런데 탄소 브러쉬라고 해가지고 실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접촉장이 있습니다. 큰 것을 사용한다. 접촉장이 큰 것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전압 정류. 이 전압 정류라는 자체는 이거라고 보면 되지. 그러니까 무슨 값을 줄이는 거야? L 값을 줄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너희들을 배울 때는 뭐냐면 보복이라고 해요. 보복. 이게. 그러면 정류 개선책에서 일단 뭐야? 이 L이라는 자체가 무슨 값이에요? 리액턴스 값이에요. 네. 그래서 뭐를 생기십니다? 리액턴스를 어떻게 하죠? 이해하죠? 이해했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배운 게 있지. 자, 우리가 정류라는 자체는 보면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이 식이 뭐로 바뀌는지 이렇게 바뀝니다. 네. T10에 ERC가 바뀝니다. 이 식고 기울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TC라는 것은 뭐냐면 정류 주기야. 그러면 정류 주기가 있습니다. 크게 해야 돼, 적게 해야 돼. 반비례다. 정류 주기를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이 정류 개선책에서 반드시 뭐냐면 무슨 건을 써야 된다? 전절권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답에서 전절권이 나오면 그게 답이 나와요. 이해했죠? 그러면 거기 우리가 19번은 답이 뭐야? 19번 답이 뭐야? 1번이 답이 되겠지. 이해했어? 네. 그 다음에 20번은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이 가능한 발전기라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발전기라는 자체는 뭐가 있어? 하여자가 있어.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자여자가 있어. 자여제가 뭐가 있어? 직권. 직권.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조건. 그러면 이 자여자 발전기라는 자체는 반드시 잔류자기가 어찌해야 돼? 있어야 돼. 뭐라고? 잔류자기라고 할까? 있어요. 존재해준다. 근데 이 타여자라는 자체는 어디에서 공급해?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잔류자기가 없어도 어쩐다? 발전이 어찌다? 가능하다 그 말이지. 이해했지? 그리고 또 타여자기는 뭐야? 이 계좌와 전기자가 어떻게 돼 있어? 독립되어 있잖아. 예? 이런 문제도 나오니까 좀 여러분들이 잘 봐두실 거야. 그 다음에 21번은 체크해갖고 잘 봐도, 직류 발전기에서 무부하 특성 곡선이라는 것은 뭐냐? 무부하. 그러면 무부하 특성 곡선이니까 일단 무부하란 말을 찾아. 그러면 몇 번이 해당이 돼? 1번하고 3번이 해당이 될 거라고. 이해했지?
그래서 무부하 직류 발진기에서 무부하 특성인 것은 이 계좌 전류와 뭐의 관계다? 단자 전압, 즉 IF와 V하고 관계가 있기 무슨 관계? V의 관계. 너희들이 여기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뭐냐면 무부하가 걸리지. 그러면 무부하가 걸리면 전압 변동률이 있어 없어? 없잖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유기 기전력하고 그 다음에 무부하시 전압하고 같다는 뜻이야. 같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IF하고 이렇게도 나와. IF하고 무슨 관계? 이 관계 이렇게 나오더라고. 시험이. 다음에 22번. 계좌와 전기자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어. 계좌와 전기자가 병렬. 그러면 이러거지. 계좌와 전기자가 어떻게 되니까 병렬이. 그러면 직권이잖아. 계좌와 전기자가 뭐가 되니까 병렬이지. 그건 뭐야? 분권이지. 복권은 뭐다? 직권 플러스 뭐? 직권 플러스 분권. 그렇지. 그래서 22번은 답이 뭐가 된다? 분권 발진기가 됐다. 직류 복권 발진기에서 직권 계좌 건선은 어디나? 자, 복권이니까 뭐야? 직권 계좌 개선은 복권이란 말은 뭐야? 직권하고 뭐야? 분권이잖아. 그래서 분권 계좌 건선 같은 채심에 설치한다. 그 말이잖아. 자, 24번 이제 처음으로 푼 거야. 24번. 처음으로 문제를 푼 거야. 자여자 발진기에서 자여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라 했어. 일단 자여자니까 뭐가 있어야 돼? 잔류자기가 있어야 돼. 이해했겠지? 두 번째, 자기 포화가 있을 거. 자기 포화란 말은 뭐야? 포화란 말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가면 더 이상 어찌다? 증가하지 않겠지. 포화니까. 그 다음에 회전 방향이 잔류자기의 증가 방향과 같을 거. 이 말은 뭐냐면 회전 방향이 잔류자기하고 증가 방향과 같지 않으면 감쇄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했다. 발전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좌저항이 임계저항보다 작을 거. 자, 이게 뭐냐면 계좌저항이 임계저항보다 작을 거. 만약에 계좌저항이 임계저항보다 크지. 계좌저항이 이 말이잖아. 만약에 이게 임계저항보다, 임계란 말은 뭐야? 한계값이다. 그래서 이 계좌저항이 임계저항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내가 써놔. 발전이 불가능하다. 발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반드시 임계저항은 임계저항보다 계좌저항보다 좀 더 작아야 된다. 25번. 분권 발진기는 잔류자석에 의해서 잔류전압을 만들고 이때 여자 전류가 잔류자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흐르면 여자 전류가 점차 증가하면서 거기다 동그라미 쳐. 단자 전압이 상승한다. 이거는 하나 요거야. 이 단자 전압이 상승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면 전압이 상비됐다. 이 요거야, 요거. 응? 그러니까 문제상에서 단자 전압이 상승하는 현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전압이 올라왔다 그 말이야. 전압이 확립돼 있다. (26번) 급전선의 전압 강화의 보상용으로서 많이 사용되는 거. 이게 지금 26번이 좀 약간 문제가 있어. 자, 봐. 너희들이 그림장에서
전압 변동률이 뭐가 돼? 이게 여러분의 V0 마이너스 V1이다. 뭐가 되겠어? 이게 뭐야? 부하시기. 이게 무부하시다. 그러면 이거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그림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 요렇게 두는 거. 이렇게 두면 이거를 뭐냐면 평균권이에요. 그러면 평균권은 여기 무부하시 전압하고 부하시 전압이 같아요. 그러니까 전압 변동률이 뭐가 돼? 0이 돼.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게 직권이야. 이렇게 가는 것이. 그러면 직권이고 이렇게 가는 거. 이게 과복권. 그러면 과복권하고 직권이라는 자체는 누가 크다는 뜻이야? VN이 V0, V0보다 크다는 뜻이야. 이해했어? 네. 그러면 과복권하고 직권은 VN이 지금 V0가 크니까 전압 변동이 이거 마이너스가.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 값이 없으니까 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지금 뭐냐면 타여자야.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분권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차도 분권이야. 그러면 타여자랄지 분권이랄지 그 다음에 차동 분권이라는 자체는 이쪽은 다 전압 변동이 이거가 나와. 전압 변동이 플러스가 이해했지? 그런데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과복권이라는 자체하고 직권이라는 자체를 잘 보면 이 전압 변동이 마이너스니까 수담식이 더 크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강화 보상용으로서 맞는데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야. 직권도 나오고 뭐가 나왔어? 직권기도 나오고 과복권기도 나왔잖아. 두 개 동시에 나왔잖아. 그래서 여기서 고른다면 너희들이 직권기를 고르기만 하고 뭐를 골라라? 과복권. 여기서만. 이해했지? 네? 그러니까 직권도 전압 강화 보상용으로 나와. 맞아. 근데 여기가 과복권하고 직권하고 나왔을 때는 뭘 한다? 과복권을 체크해 주라 그 말이지. 그 다음에 27번은 다음 중 전기, 용접기, 발전기로서 가장 적합한 거. 그러면 이거는 뭐야? 차동, 복권형 발전기. 전기, 용접기니까. 그래서 차동, 복권, 발전기는 뭐가 된다? 반드시 수압, 무중특성, 수압 특성이다. 그 다음에 거기 참고 보시면 변압기는 뭐다? 누설 변압기다. 그러니까 누설 변압기도 나오면 뭐가 된다? 용접기 전원을 어쩐다? 사용한다. 그래서 누설 자속을 크게 한 것이다. 28번 뭐야? 뭐라겠어? 용접용 발전기라겠지? 네. 아크는 뭐야? 아크 용접. 두 개를 붙여갖고 용접하는 거죠. 피복 아크 용접이니까. 29번. 부하의 저항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도 전류는 일정하게 되는 수하 특성. 수하 특성이 나오면 뭐야? 차동, 복권, 뭐다? 발전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용접기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가 된다? 차동, 복권, 발전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특성을 이용했다? 수하 특성을 이용했다. 자, 30번. 직류 발전기 중 무부하 전압과 전부하 전압이 같도록 설계됐다. 그럼 뭐예요? 자, 봐봐.
무부하 전압하고 여기하고 즉 VL하고 VL하고 같다는 뜻이지. 그럼 전압 변동이 어떻게 돼? 0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 표시할 것이 평분권은 전압 변동률이 가장 적은 관측이다. 일종의 전압 변동률이 가장 적은 관측기가 뭐다? 평분권이야. (31번도) 그 말이잖아. 부하의 변동에 대해서 단자 전압의 변화가 가장 적은 직류 발진기 뭐야? 평분권 발진기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30번, 31번은 뭐가? 약간의 지문만 다르게 나왔는데 답은 똑같다 그 말이지. 32번. 자, 32번은 계산 문항인데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 발전기가 있어. 그 다음에 전동기가 있어. 이해를 할 것이 발전기하고 전동기의 가장 큰 차이점마다 E가 누구보다 크다? V보다 커. 이해했어? 전동기는 어떻게 돼? E가 V보다 작아. 엽기전 얘기니까. 그러면 발전기는 유기 기전력이 단자적으로보다 크다는 뜻이고,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봐. 만약에 이 문제를 못 풀었을 때, 자, 유기 기전력이 얼마야? 110점 얼마야? 110점 얼마? 4야. 이게 얼마야? 이렇게 돼. 그러면 내가 크다 됐지. 그러면 크다는 말은 이 말이야. E가 V 플러스 IA RA 할 것이다. 이해했어? 네.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커야 되니까 플러스가 돼야 된다고. 보면 이해했지? 여기는 어떻게 가? 2 V 마이너스 뭐야? 이렇게 되어야지. 반대니까. 그러면 전동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잖아. 이게 얼마야? 이게 얼마냐? 이게 100이지. 맞지? 네. 그 다음에 RA가 얼마야? 0.1. 전기자 전류가 얼마야? 104 이렇게 돼 있잖아. 0.1 곱하기 104. 그럼 이게 10.4잖아. 이해했어? 네. 그러면 두 개를 더해버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는 얼마가 됐다? 110점 얼마? 4가 됐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에가 지금 전기자장이 얼마였어요? 0.1로 나왔어. 전기자 전류가 얼마 나왔어? 104 나왔어. 그 다음에 단자장이 얼마 나왔어? 110점 얼마야? 4 나왔어. 110.4야? 단자전압이? 기전력이 110.4지. 그러면 잘 봐봐. 아까 이게 110.4니까 이 값은 더 작아져야지. 그럼 어떻게 돼? 여기를 곱해서 여러분 어때? 여러분 뭐가 돼? 빼버리면 되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10.4만 남겠지. 예? 이해했어? 네. 33번도 어떻게 돼? 33번은 잘 봐봐. 32번은 분권 발진기의 단자 전압이고 33번은 주의해야 돼. 무슨 발진기? 직권이야. 자, 그러면 자 봐라. 직권은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 이게 전기자지. 그 다음에 이게 계좌자였죠. 여기 들어서. 그러면
이 계좌하고 전기자에 뭐가 있어? 저항이 있어. 그러면 그것이 각각 얼마라고 있어? 0.055 그리고 0.05 이해했냐? 근데 그때 전류가 어떻게 돼 있어? 부하 전류가 얼마라고 있어? 100A.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뭐? I.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뭐? I.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I. 즉, 직구는 뭐라는 뜻이야? IR, IF, IAR, 뭐가 같다는 뜻이야? I가 같다는 뜻이잖아. 이해했어? 네. 그러면 여기가 메가암페어 흐르는 거야. 메가암페어. 근데 여기 0.05하고 0.05가 뭐가 돼 있어? 직렬이지. 그러니까 밸런스가 어떻게 된다? 100 곱하기 얼마? 이거. 그럼 여기 10A.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했어? 유도 기전력이 얼마라고 했어? 110이라겠지. 이게 0.05고만. 그러면 여기가 0.01이 되겠지. 그러면 이게 몇 볼트가 돼? 그래서 얼마를 빼는 거야? 그래서 몇 볼트? 이해했어? 그런데 33번은 딱 답이 보여. 내 답이 보면 일단 33번에서는 몇 번은 절대 답이 안 돼. 110은 답이 안 돼. 그러면 지금 32번하고 33번을 풀어보니까 다 몇 볼트로 맞춰놓은 거야? 100볼트로 맞춰놓은 거야 지금. 34번은 어떻게 돼? 분권 발칙에서 계좌저항이 60ohm이고 계좌전류가 1A, 전기저항이 0.5ohm이라면 유도 기전율가 얼마냐? 자, 34번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전격 속도로 운전하고 있는 무부하 분권 발진기에서 계좌저항이 60ohm이고 계좌전류가 1A, 전기저항이 0.05ohm이라면 유도 기전율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면 자 봐봐. 먼저 이 문제가 생각이 안 나면 저항이 지금 얼마로 돼 있어? 60ohm하고 얼마가 돼 있어? 0.5로 돼 있지. 그러면 그 두 개를 더해. 더하면 얼마야? 60.5지. 60.5에다가 곱하기 1을 해. 그럼 얼마야? 60.5에다가 곱하기 60.5에다가 곱하기 1을 하라고. 그러면 얼마야? 60.5지.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34번은 만약에 몰랐을 경우 앞에 60ohm 있지. 뒤에 0.5 있잖아. 이 두 개를 더해서 곱하기 1을 하라고. 그러면 60.5A가 볼트가 되지.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다음에 35번. 전격 전압이 250V고 전격 출력이 50kW의 외분권 발전기가 있다. 분권 계좌저항이 25mm 때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되냐? 한번 그림 봐봐. 자, 그림에 보면 지금 그림에서 이렇게 하나가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A가 지금 뭐야? A가 뭐야? 전기자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라고 되어 있어? 그림 잘 봐봐. R, X라고 되어 있어. 그림 봐봐. 이쪽은 뭐라고 있어? R,
P라고 있어. P. 그러면 이 RS란 말이 뭐냐면 직권 저항이라는 뜻이야. 직권 뭐? 직권 계좌 저항이라는 뜻이야. 이해했지? 그러면 이거는 뭐야? 분권 계좌 저항이라는 뜻이야. 이해했냐? 이해했어? 그 다음에 RA라고 표시가 돼 있지. RA. 그러면 RA는 뭐야? 여기가 RA라고 돼 있잖아. 이게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 전기자 저항이라고. 근데 여기가 뭐라고 돼 있어? V 제로라겠지. 이게 반자전압이야. 반자전압이라고. 그런데 잘 봐봐. 이쪽으로 뭐가 돼? IAG. 잘 보면. 맞아? 이쪽으로 뭐로 갔어? I가 갔어. 이쪽으로 뭐로 갔어? IF가 갔어. 그러면 이 식에서 어떻게 나와? IA는 I 플러스 뭐가 돼? IFG. 어? 그러면 I라는 자체는 이렇게 보면 돼. I라고 하는 것은 P는 뭐야? VIG. 그러니까 VI니까 I라는 자체는 V분의 P라고. 이해했어? I 값 구할 때. 그러면 여기가 뭐야? V분의 PG 플러스 IF니까 무슨 전류야? 계좌전류지. 계좌전류는 RF분의 뭐가 돼? 여기야 단자잖아? 그러면 이 제로가 되겠지.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해했어? 그러면 자 V가 얼마야? 전격전압이 얼마야? 250분에 전격출력이 50kW지.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250분에 이거냐? 25kW? 50kW구만. 맞지? 이게 50kW잖아. 플러스 그 다음에 RF가 얼마가 돼 있어? 분권 계산 저항이 25mm가 있어. 25. 그러면 25분에 얼마가 돼? 250이 되겠지. 그럼 이게 얼마 나와? 10. 이게 얼마 나와? 200 나오지. 그래서 더하니까 얼마가 된다? 200 얼마? 그래서 35번 같은 거 나오면 학생들이 많이 헤맨다고. 200 얼마다? 10이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35분에 전격전압이 250V지. 전격 출력이 50kW잖아. 그러면 V분의 P 하면 얼마 나와? 이것만 하면 얼마 나오냐? 200 나오잖아. 그래서 이 문제가 뒤가 생각 안 나오면 200보다 약간 어쩌다? 큰 거지. 알겠어? 그 다음에 36번은 앞에서 했던 거야. 직류 발진기에서 무바 포화 곡선이 나오면 반드시 뭐를 해라? 계좌 전류하고 뭐? 단자 전압의 곡선이야. 37번. 복권 발진기에서 병렬 운전을 안전하기 위해서 두 발진기에 전기자와 직권 권선의 접촉점에 연결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균합선 또는 뭐? 그러면 잘 봐봐. 복권 발진기에서 병렬 운전을 한다. 이렇게 나왔어. 여기 한번 봐봐. 지금 병렬 운전이 불가능한 것은 뭐야? 병렬 운전이 불가능한 거. 병렬 운전이 불가능한 거. 이게 병렬 운전이 불가능해. 뭐라고? 이게 불가능하다고. 이게 불가능이야. 이해했어? 그러면 병렬 운전이 불가능하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병렬 운전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사용되는 것이 뭐다? 균합선, 그 다음에 뭐다? 균합모선이다. 그래서 다음 중 병렬 운전이 불가능해서 균합선을 사용이 되는 것은 뭐다? 가복권, 직권, 뭐가 있어야 된다? 평복권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버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와? 복권, 그 다음에 뭐다? 직권 밑에 줄 거라고. 이해했냐? 왜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보니까 복권이라고 봐버리니까. 그래서 복권하고 직권. 그러면 병렬 운전이 불가능해서 왜 불가능할까? 자, 여기 타여자랄지 분권이랄지 차동복권일지. 그러니까 타여자, 분권, 차동복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다 무슨 특성을 갖고 있다? 수학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지? 근데 이거는 뭐가 없다? 수학 특성이 없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직권발진기에서 병렬 운전의 조건이 반드시 외부 특성 곡선이 무슨 곡선이 있고 수화 특성 곡선이 있거라고 딱 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38번은 다음 병렬 운전 시 균합선을 설치하는 직류 발진기는 뭐냐? 무슨 발진기? 여기도 뭐가 나왔어? 주어진 조건이 평복권이라고 나왔잖아.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더 많이 나온다. 복권. 그 다음에 39번은 직류 발진기에서 병렬 운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극성이 같을 거, 단자 잔압이 같을 거, 외부 특성 곡선이 수화 특성일 거. 맞아? 그 다음에 균합 모선을 접속할 거. 이거는 관계없어. 40번.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중 한쪽 발전기에 여자를 늘린다 했어. 여자를 늘리면 뭐가? 이렇게 보면 돼. E는 뭐야? A의 파이의 N이야. 자, IF를 늘리면 뭐가 증가해? 파이가 증가해. 뭐라고? 파이가 증가하니까 뭐가 증가하는 거야? 유도 기전력이 증가하겠지. 그래서 단자 잔압도 상승하고 부하저 늘어진다. 커진다. 41번. 계좌하고 전기자가 서로 떨어져 있지. 그러면 계좌하고 전기자가 떨어져 있으니까 뭐다? 타해자요? 타해자라고, 타해자. (42번은) 뭐가 돼? 계좌하고 전기자가 뭐로 돼 있어? 병렬로 돼 있지. 자, 42번 한번 물어보자. 왜 이게 전동기가 돼? 왜 이게 전동기가 되냐고. 전동기라는 자체의 그림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봐야 돼. 그림에서 너희들이 지금 발전기인지 전동기인지 알고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없으니까 그냥 분권 전동기라고 이렇게 체크하는 거야 지금. 맞지? 응? 그런데 그림을 유심 있게 봐버리면, 자,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아니지. I가 들어가지. 그러면 I는 무슨 전류야? 부하전류지.
여름이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와? 여름이 뭐야? IA고 여름이 IF지. 예. 그러면 I가 어떻게 돼? 그렇지. I는 IA 플러스 IF가 돼. 근데 봐봐. 전동기는 전기자가 앞에 있고 계자가 뒤쪽에 있어. 발전기는 어떻게 돼 있어? 계자가 앞쪽에 있고 전기자가 뒤쪽에 있어. 이해했어? 네. 그러면 발전기를 그리잖아. 그러면 발전기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야. 정확하게 이해해. 그림. 자, 이게 I야. 이해했어? 뒤쪽에 있다고. 그러면 이쪽이 뭐가 돼? IA야. 이쪽이 뭐야? IF야. 이해했어?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나온다고. IA는 I 플러스 뭐가 돼? IF가 된다고. 이해했냐?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 IA가 I 마이너스 뭐가 돼? IF가 돼. 틀리잖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보면 돼. 여기 있지? 이거 있잖아. 그럼 이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전기자 전류라는 자체는 기전력하고 뭐가 돼? 반대적인 개념이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라 한다? 뭐라고? 근데 계자와 전기자가 뭐로 돼 있어? 병렬로 돼 있잖아. 그래서 무슨 전등기? 분권 전등기. 이해했어? 그림? 그 다음에 43번은 속도를 광범위하게 조정할 수 있으므로 아변기나 엘리베이터 등에 사용되는 직류 전등기는 뭐냐? 속도를 광범위하게 전등할 수 있다. 근데 답은 1번이라고 돼 있지. 1번이 아니라 몇 번이야? 3번이야. 뭐라고? 3번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43번하고 44번이 나온 것이 이거야. 43번. 먼저 여러분들 보시면 직권동 전동기 토크는 뭐에 비례한다? 전기자 전류에 뭐가 된다? 제곱에 비례해.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 가변 토크. 분권 전등기는 뭐야? 토크가 이거에 비례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속도가 돼? 정속도가 돼. 이해했어? 그런데 속도를 광범위하게 조정할 수 있으므로 아변기, 거기다 동그라미 아변기나 엘리베이터라고 나오면 무조건 타이자예요. 전기 철도에 사용되는 직류 전동기로 가장 적합한 전동기라고 물어보면 힘이 어찌해야 된다? 세다. 그래서 토크가 뭐야? 전기가 전류의 제곱을 비례하잖아. 그래서 이 토크가 가장 여기가 크다. 41번 뭐야? 전기 철도 나왔지? 그럼 뭐? 직권. 그 다음에 42번은 정속도 전동기로서 공작기계 등의 정속도라고 주어졌잖아. 그래서 뭐? 분권 전동기. 그 다음에 43번은 직류 복권 전도기를
분권 전등기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림에서 이렇게 지금 전등기가 있다고 하자. 이거는 지금 분권이야. 이해했어?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예를 들어서 근 거야.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이게 지금 분권계조라고 하죠. 그럼 이게 직권계조야. 그럼 이거 복권이겠지. 두 개 합쳐놨으니까. 그런데 이 복권에서 복권은 직권하고 분권을 합쳐놓은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직권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직권으로 사용할 때는 여기가 떨어져야 돼. 붙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분권 계좌를 어쩌라. 분권 계좌를 어떻게 해라. 개방을 시키는 거고, 만약에 분권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어찌해야 돼? 이렇게 연결시켜줘야겠지. 그래서 직권 계좌를 어쩌라? 전략시켜라. 그 말이다. 이해했냐? 그 다음에 44번은 속도를 광범위하게 조정할 수 있으므로 아변기나 엘베 등에 사용되는 직류전등기. 아까 뭐? 타혈자 전등기. 잠시 쉬었다가 7페이지 할게요.